꽃 피우는 아이 티스투. 모리스 드리용은 프랑스 작가로 발자크와 알렉상드르 듀마를 잇는 문호로 일컬어진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프랑스를 탈출하여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다. 1973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작품으로 인간의 종말, 저주받은 왕들 등이 있다. 이 책이 궁금한 어른들에게 생각할 만한 주제, 천사가 본 세상. 티스투는 나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사라진 티스투의 자리에 꽃글이 남겨 있었다. 티스투는 천사였다. 티스투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을 쫓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교육을 받게 했다. 정원, 감옥, 슬럼가, 병원, 동물원, 아빠의 대포 공장을 가보았다. 그곳에서 티스투는 자연, 질서, 가난, 질병, 전쟁에 관해 배우며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다. 티스투는 풀색 엄지손가락의 마법으로 꽃이란 멋진 해안을 내놓았다. 하룻밤 만에 자라는 꽃들을 심으세요. 미르푸알의 꽃들은 강철 위에서도 잘 자랍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아니오 라고 말하세요. 꽃의 힘으로 그렇게 말해보세요. 왕자 시다르타가 행복한 궁궐에서 나와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고 열반에 이르는 이야기와 유사점이 많다. 빈곤과 실업, 석유를 차지하려는 전쟁, 군수산업, 병과 죽음 등 무겁고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 유쾌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제의 무게를 덜어준다. 대포 공장을 꽃 공장으로 전환, 꽃숲으로 퇴치한 빈곤, 희망이 된 병실 안의 꽃, 신선한 발상이 즐거움을 준다. 사물의 본질을 꿰는 어린이 티투스는 어른들에게 따끔한 지적을 날린다. 관성대로 틀에 박힌 생각에 갇혀있는 일상을 되돌아본다. 줄거리. 티스투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집에서 멋진 아버지 페루와 꽃처럼 아름다운 어머니 메르,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과 멋진 마차와 말들에 둘러싸여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 티스투는 미르푸알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 그 도시가 이름이 난 것은 바로 페르 아저씨의 집과 공장 때문이었어. 아저씨가 꽤 인기 있는 대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었어. 아저씨는 티스투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어. 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단다. 날씨에 영향받지 않고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대포란다. 티스투가 8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불행한 일이 시작되었어. 칠판에 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면 왼쪽 눈이 무엇인가가 콕콕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었지. 셋째 날 선생님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전했어. 티스투 아버님, 저희 학교에서는 티스투를 맡아 가르칠 수가 없군요. 페르 아저씨는 티스투에게 처음으로 정원에 대한 수업을 받게 했어. 땅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나이가 많은 정원사 무스타슈 아저씨는 말수도 적고 누구에게도 항상 친절한 사람은 아니었지. 아저씨는 티스투에게 화분들을 벽에 따라 한 줄로 세워놓으라고 했어. 아저씨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대신 꽃들과 이야기를 해. 티스투가 화분을 모두 한 줄로 세우고 돌아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두 사람은 놀라고 당황하여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 티스투야. 너도 봤지? 화분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베고니아가 싱싱한 꽃망울 활짝 터뜨렸던 거야. 베고니아 화분이 거대한 꽃숲을 이루었지. 믿을 수가 없어. 이 정도로 피려면 적어도 2달은 걸려. 아저씨는 티스투의 엄지손가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어. 얘야,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난 것 같구나. 내 엄지손가락은 풀색이야. 그건 하늘에서 내려준 훌륭한 선물이지. 풀색 엄지손가락이 씨앗들 중 하나에 가 닿으면 그 씨앗이 어디에 있든 금방 꽃이 핀단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게 좋겠구나. 프루나디스 아저씨는 티스투에게 도시와 질서에 대해 가르쳤어. 티스투에게 감옥을 보여주었어. 왜 벽돌에 이렇게 보기 흉한 가시들을 곳곳에 붙여 놓았을까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지. 감옥이 지금보다 조금 덜 흉하다면 그 사람들을 더 빨리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날 밤 티스투는 감옥으로 다시 갔어. 티스투는 자기 손이 닿는 곳곳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었어. 땅에도 복도 입구에도 감옥 대문의 문살과 그 밑에도 손가락을 댔어.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에 도시 전체가 들썩였어. 감옥의 창문과 창살은 하나도 빠짐없이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식물학자들은 일주일 동안 돋보기를 들고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
죄수들은 감옥에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어. 석방되는 죄수들까지도 나가는 걸 싫어할 정도였지. 트루라디스 아저씨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가난한 집들을 보여주었어. 티스투는 벌써 손가락을 비비고 다녔어. 다닥다닥 붙어있는 썩은 판자들 사이로 비좁은 길이 꼬불꼬불 나 있었어. 길은 진흙투성이에다 아주 더럽고 역겨운 냄새까지 났어. 왜 좋은 집이 없는데요? 일을 하지 않아서지. 왜 일을 안 하는데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나요? 그래, 바로 그런 걸 두고 가난이라고 하지. 다음 날이 되자 미르포아르 신문은 하나같이 가난한 동네에 둥근 잎 나팔꽃들이 마치 홍수라도 난 듯 가득 핀 소식을 실었어. 가난한 동네가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된 거야. 마을 사람들은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어. 여러 가지 직업이 필요하게 됐어. 관리인, 안내인, 상인, 사진사. 마을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어 크고 좋은 아파트를 짓게 되었어. 아파트를 세우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 놀던 사람들도 모두 일자리를 가지게 되었지. 며칠 전부터 미르포할 사람들은 뭔가를 쑥덕거리기 시작했어. 투르나디스 아저씨는 몹시 바빠 보였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할 일이 2배로 늘어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아저씨는 지구위를 돌려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짚었어. 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굉장히 쉽지. 주인이 없는 땅, 사막을 차지하기 위해서이지. 사막 오른쪽은 바즈라는 나라가 있고 왼쪽에는 바탕이라는 나라가 있지. 사막에 뭐가 있어요? 사막 밑에 석유가 있지. 왜 석유를 가지려고 해요? 다른 나라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하려고. 석유는 전쟁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아저씨는 누구 편이세요? 바지 편이야. 오래전부터 우리와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지. 그러면 이 대포들은 바지에 보내지겠네요? 왼쪽에 있는 것은 바탕으로 보낼 거야. 바탕 또한 우리 공장의 오랜 단골이야. 미르포알이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대포들 덕분이야. 바지와 바탕 사이의 전쟁은 어느 쪽의 승리도 없이 실패로 끝났어. 왜 일이 이렇게 되었냐 하면 그건 들러붙는 덩굴식물들이 무기 상자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야. 송악, 좀사위 들빵, 맷꽃, 개모루, 여기가 기관총과 권총 주변에 도저히 풀어 헤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얽히고 설켜 피어났어. 끈끈이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 베르 아저씨가 소리쳤어. 망했어. 이 무슨 창피야. 공장 문을 닫다니. 전쟁을 하지 못하게 음모를 꾸민 거야.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대포인데. 우리가 만든 대포 안에 꽃씨를 뿌린 파렴치한 놈을 잡기만 해봐라. 티스투는 용감한 소년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대포 안에 꽃씨를 뿌린 건 저예요. 얼굴빛이 온통 자줏빛으로 변한 베르 아저씨는 쓰러지듯 주저앉았어. 베르 아저씨는 매우 결단하는 것이 빠른 사람이야. 회의를 여러 차례 열고 나서 베르 아저씨가 말했어. 대포 공장을 꽃 공장으로 바꾸는 거요. 사람들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지. 하룻밤 만에 자라는 꽃들을 심으세요. 미르포알의 꽃들은 강철 위에서도 잘 자랍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꽃의 힘으로 그렇게 말해보세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사람들이 몹시 슬퍼했어. 정원사 무스타슈 아저씨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거든. 티스투는 알 수가 없었어. 아저씨는 땅속에 있을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을까? 아저씨 무덤을 찾아갔어. 향기를 맡으면 아저씨는 굉장히 예민한 코가 있었잖아. 티스투는 히아시스와 카네이션과 라일락과 미모사와 월하향을 피어나게 했어. 하지만 아저씨는 깨어나지 않았어. 조랑말 짐나스틱이 말했어. 넌 이제 죽음이란 꽃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티스투는 2그루의 나무를 세워 사다리를 만들었어. 100m를 넘어섰지. 꼭대기가 보이지도 않았어. 티스투는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르기가 점점 쉬워졌어. 구름을 보고 티스투는 뭔가를 떠올렸어. 그래, 그 구름은 무스타슈 아저씨의 수염 같았어. 그때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 아, 내가 왔구나. 바로 내가. 그리고 티스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영원히 사라져버렸어. 티스투가 사라지자 조랑말 짐나스틱은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도 풀을 뜯기 시작했어.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어. 다음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뜰밭 한가운데는 황급빛 꽃으로 씌워진 글귀가 있었어. 티스투는 천사였다.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책에 들어라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 근거를 찾아 추론으로 해석하기,
그리고 주제에 관한 일반화하기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수업 자료나 과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천사가 본 세상, 정확히 읽기. 페르 아저씨는 티스토에게 대포 사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식물학자들은 감옥에 피어난 꽃들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꽃숲이 생겨난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나요? 페르 아저씨는 망했어, 공장 문을 닫다니 하고 소리쳤습니다. 페르 아저씨 공장은 왜 문을 닫게 되었나요? 깊이 있기. 티스토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꽃을 키우면 마음이 더 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티스토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꽃을 키우면 왜 마음이 착해질까요? 가장 나쁜 병아리는 혁명 병아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루다니스 아저씨는 다른 나라 사람이 석유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전쟁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티스토는 그 말을 듣고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티스토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지와 바탕 사이의 전쟁은 어느 쪽의 승리도 없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실패했다는 뜻일까요? 생각 읽기.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난 때문에 생겨난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질서일까요? 지혜일까요? 희망은 마음에 있고 병은 몸에 있습니다. 병을 이겨내기 위해 희망이 필요합니다. 마음 때문에 몸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반대로 몸 때문에 마음이 달라질까요?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밑줄 긋기. 책 속 한 구절.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가난과 그 가난 때문에 생긴 비참한 상황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봐. 지읒으로 시작되는 뭐가 필요하지? 그러자 티스투가 대답했어. 아, 알겠어요. 혹시 지혜가 아닐까요? 아니, 질서다.